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관절염 환자는 겨울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뼈나 근육이 약해지고 그만큼 관절 통증도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관절염을 방치하면 다리가 심하게 휘고 또 보행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또 무릎 부상도 조심해야 하죠. 근육과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주변의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나 보드 같은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다 넘어져서 무릎 십자인대 또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겨울철 무릎 관절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무릎 관절 통증 그리고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자세한 상담해드릴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릎하면 먼저 관절염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무릎뼈에는 말랑말랑한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정강이뼈,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조직인데요. 이 연골을 통해서 윤활유액이 나오게 되면 마찰을 줄여주면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움직이기 쉬워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노화에 의하거나 비만 아니면 외상, 어떤 변형에 의해서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무릎이 유난히 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게 되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상당히 경직이 되는데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그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움직이게 되면 좀 뻑뻑해지고요. 또 영양물질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무릎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겨울이 되게 되면은 바깥 활동을 잘 안 하시게 되는데요. 바깥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화가 되고 근육이 약화가 되면 관절 자체의 뼈가 약해지면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골다공증이 같이 생기면서 무릎 관절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앞서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으로 선천적 원인 그리고 비만으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서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건 이 노화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제 노화가 돼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를 이제 흔히 아시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연골 자체의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혈액순환도 많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골의 뼈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마모가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뼈를 받치고 있는 무릎 주위의 근육이 쇠퇴하면서 무릎 관절 자체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무릎의 변형까지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년이 돼서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이걸 방해하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죠.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요? 일단은 가장 초기 증상은 무릎이 이제 부어오르고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네. 물이 차게 되면은 이제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무릎의 그 크기가 커지면서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에 소리가 많이 나고 뻣뻣한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도 심해지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경직으로 인해서 통증도 더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의 노화는 3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부터 오른쪽까지 4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무릎 관절은 몸무게와 비례해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움직일 때 뚜두둑 하시거나
덜거덕, 뿌드득 소리가 자주 반복되면서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점점 진행이 되는 질환인 만큼 나이 탓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현재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염이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약물치료, 연골주사 치료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아시는 그 연골주사라는 거는 그 연골의 점액질과 비슷한 성분을 무릎 속에 넣어서 주사를 해서 움직이는 걸 좀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연골주사는 뼈주사는 아니고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당장의 통증은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골이 더 파괴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맞으시는 건 별로 안 좋고요. 네. 만약에 중기나 말기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면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같은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릎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그 속에 넣어서 무릎을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연골 성형술이나 미세 천공술, 자기 연골 이식술이나 자기 연골 배양술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골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을 고주파를 쏴서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닳아진 그 뼈 부위가 작을 경우에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네. 그 구멍을 통해서 골수나 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골수나 혈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연골이 재생이 되어서 치료 효과를 보는 거고요. 자가연골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에서 연골 세포를 떼어다가 체중 부하를 받는 부위에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가연골 세포 배양술이라고 하면은 정상 연골을 떼어서 그 연골을 배양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연골 세포가 다 자라게 되면 손상된 연골 부위에 그걸 이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중기 관절염 치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자신의 연골을 살릴 수 있다면 부작용도 덜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연골 재생을 유도해주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고 중년으로 가게 되면 그 노안도 오시고 주름이나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관절도 그러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진 손상된 연골을 다듬어 내고요. 40에서 70도 정도 되는 고주파를 쏘아서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손상된 연골 표면을 왼쪽 그림처럼 고주파 치료로 자극시킨 후에 오른쪽 그림처럼 해당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손상된 연골이 치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피부 흉터를 치료할 때 레이저로 손상을 가한 후 새살을 돋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관절염 치료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치료 방법도 있겠죠? 네, 미세 천공술이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골 손상 부위가 1제곱센티미터 아주 작은 경우에 미세 천공술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 아래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출혈과 흉터를 만든 다음에 이곳을 통해서 흉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함께 다시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되는 시술입니다. 아주 간단한 치료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관절염을 치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큰 경우입니다. 1에서 3제곱센티미터 정도 연골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건강한 무릎 연골 중에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옆이나 한 가운데 부위의 연골을 떼어내 가지고요. 손상된 연골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더욱 심해지는 관절염,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겨울철 무릎 관절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연결된 상담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다리가 네. 아픈 거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어서고 앉고 하면은 뚝뚝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게 어째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 하고, 발도 약간 저리는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8세입니다. 58세시고요. 예. 되게 젊은 경우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소리가 나는 건 무릎의 연골연화증이나 예. 아니면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무릎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연골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찢어진 경우에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예. 그 어머니 정도 나이가 돼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나는 경우는 예. 우리 무릎 앞쪽에 보면 동그란 모양의 쓸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예, 그 뼈 뒤에도 연골이 있거든요. 네. 그 뒤에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 뼈가 안쪽에 있는 무릎뼈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가장 네. 흔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다리가 저리신 경우에는 네.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시리거나 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허리에 의해서 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끝, 큰 발톱 밑, 이 부분이 좀 저리는데요. 그러니까 발톱이 저리시는 거하고 무릎이 관절염이 있으신 건 크게 연관관계는 상관이 없고요. 없습니까? 아마 허리 쪽하고 관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전 오른쪽 무릎 안쪽이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딱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한두 달 정도 견디다가 여기 어디 이번에 이제 병원에 또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3차례 맞으라고 해서 맞았습니다. 네. 그거를 맞고 맞은 지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아픈 증세가 안쪽이 오른쪽 무릎 안쪽이 계단 오를 때 내릴 때 바늘로 찌르듯이 그래 아픈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아픈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우선이라도 너무 힘드니까.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혹시 눌렀을 때도 아픈 증상이 생기시나요? 아니, 눌렀을 때는 선생님 괜찮고요. 네, 눌렀을 때는 괜찮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산이라든지 약간 좀 높은 쪽도 스무스한 길은 괜찮은데 계단만 오를 때 예. 이렇게 올려서 힘을 딱 주고 오를 때 이렇게 바늘을 찌르듯이 입을 딱 벌리고 오를 수 없어 잠깐 참았다가 올라가야 될 정도로 오른쪽 무릎이 이렇거든요. 예, 전화 주신 분은 제가 증상으로만 얘기 들었을 때는 네. 반월상 연골판이 아마 찢어지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찢어지게 되면 그 반월상 연골판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앞, 뒤로 움직이는 구조물인데요. 그게 찢어지게 되면 그 틈새로 두 개의 뼈가 쿠션을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기십니다. 되게 눌러서 아픈 경우에는 많이 찢어졌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초기에 그 찢어진 부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생기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산하실 때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처럼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찢어진 부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맞으신 그런 연골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이제 MRI를 찍어 보시고요. 연골판 파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럼 이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한 10일 됐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아프면은 다시 가서 MRI를 하든지 검사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좀 더 기다려봐야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금방 아프지 않는 건지 주사 맞은 지 지금 10일 됐거든요. 네. 원래 주사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주사 자체가 연골이 찢어지거나 무릎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냥 점액질처럼 돼 있는 그 기름 성분 같은 거기 때문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엔 주사를 맞게 되면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았지만 계속적인 통증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아마 찢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한 10년 전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 무릎 수술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하셨는데, 예. 네. 가정에 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수술할 처지가 못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10년을 그 당시는 굉장히 무릎도 붓고 아파가지고 5분도 못 걸었거든요. 네. 그래, 그게 민간요법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좋아지가 지금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무릎 모양이 변형이 돼가지고 다리가 O자형 다리가 되었거든요. 그래, 아프지는 않았는데 O자형 다리가 되어서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한 70대나 80대 일이 되면 O자형 다리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나중에 무슨 큰 문제가 올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O자형 다리가 생기시는 원인은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면 주로 안쪽 부위가 관절염이 진행이 됩니다. 안쪽 부위가 관절염이 진행됐다는 건 그만큼 연골이 닳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내측 부위의 연골이 주저앉기 때문에 O자다리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이시지만 연세를 더 먹으실수록 그 연골은 더 주저앉기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O자다리 형태는 훨씬 더 심해지실 거고요. 자연적으로 교정이 되거나 보조기나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그 다리가 일자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 그러면 O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O자다리 치료를 하는 목적이 다리 모양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관절염이 내측 부위에 오기 때문에 그 O자다리 형태를 일자로 피게 되면 그 힘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O자다리 치료를 하는 거지 다리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O자다리 치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O자다리 형태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시거나 그와 함께 내측 부의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다리를 일자로 피는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좀 풀리셨나요? 예, 그런데 수술 방법밖에 없는가요?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술은 이제 의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너무 늦지만 않은 경우에는 요새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무릎 관절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위한 방법도 이제 동원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골세포 같은 게 신경과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네.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고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인의 골수나 아니면 제대열,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걸 키웁니다. 최근에는 그게 상품화된 제품도 있는데요. 네. 그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사로 주입을 해서 그 연골이 재생이 되게 도와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중기관절염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말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말기 관절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너무 젊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 그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그 치료법을 많이 하는데요. 네. 변형 교정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으신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옷자다리를 종아리뼈를 일자로 펴서 내측에서 받는 힘을 외측으로 이동을 해서 무릎을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수술은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연골의 그 손상된 부위가 50% 이상이 되지 않고 외측 부위는 괜찮고 내측 부위에만 연골이 다 닳아진 경우에 인공 부분 치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무릎 안쪽 연골만 닳았을 때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한쪽만 인공관절을 넣어서 바꾸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간단히 말해서 부분적으로만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그림에서 오른쪽 엑스레이처럼요. 부분 치환술은 닳아진 내측 부위만 그 건강한 관절 부분과 인대 및 힘줄, 무릎뼈 등 관절 주변 조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수술 후 기능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부분 인공관절이 다르면 이제 결국에는 전 치환술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공관절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연골이 거의 다 망가진 경우라면 전체를 다 넣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빨리 해도 안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까요? 연골이 다 닳아서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겠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기 어려우시거나 그 통증으로 인해서 다리의 모양이 O자 변형이 심한 경우, 이로 인해서 걷는 모양이 뒤뚱뒤뚱 하시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너무 지나치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연골이 다 닳아져서 뼈가 노출된 부위에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게 되면 그 뼈가 가라앉게 되고요. 네. 가라앉은 뼈로 인해서 나중에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수술도 더 크게 되고요. 그 가라앉은 뼈 부위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수술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70대 초반 중반 이상 지나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인공관절 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그 마취에 대한 위험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골이 다 닳아서 염증이 심한 부위를 고분자 물질이나 특수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인공관절 물질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왼쪽처럼 그 옷자다리 형태를 보이면서 무릎 안쪽 부위에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그쪽 부위만 이렇게 특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연골을 사이에 집어넣고요. 윗뼈와 아랫뼈는 저희 금속으로 되어 있는 특수 합금 물질을 넣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 수명도 많이 늘어나서 20년 내지 25년 정도 쓸 수 있고요. 네. 수술 기법도 발전해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정확성과 안정을 많이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는 인공관절도 맞춤형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춤형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람의 그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신발 사이즈도 다 다른 것처럼 무릎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무릎 형태를 그 환자분의 나이나 연령 또 무릎의 모양,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가늠을 해봐서 거기에 맞는 인공관절 수술을 기구를 선택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받기 한 1, 2주 전에 CT나 MRI를 통해서 미리 무릎 관절의 모양과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네. 이래서 3차원 이미지로 측정한 환자의 무릎을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서 환자의 무릎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수술 도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인공관절보다 수술의 정확성이 훨씬 높고요.
수술 시간도 단축되며 수술 합병증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인공관절 수술 뒤에는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대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대개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고 무릎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안 하시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운동을 일주일만 안 하게 되면 바로 경직이 오고요. 특히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수영이나 조깅 아니면 가벼운 산책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무릎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무릎 관절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평소 무릎 관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네. 이게 2달 전에 아직 옛날에 무릎이 앉았다가 서니까는 양쪽이 뚝뚝뚝뚝 소리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침대에 싸고 나니까는 일어나는데 이 다리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제 유연하게 돼갖고 이제 다녔는데 그래 이제 병원에 갔는데 태양성 관절이다 하대요. 네. 그래갖고 한 두세 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주사 맞고 나니까 괜찮대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되게 몸이 안 좋고 좀 일을 심하게 하고 약간 아플 때 말 때 이렇고 예 약간 붓고 그래가지고 제가 2달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사를 안 맞았어요. 한 두세 번 맞다가 괜찮아서 그래갖고 2달 전에 제가 우리 집 앞에서 이게 딱 흐름을 잡고 있다가 발목 있지에 그거를 딱 삐그덩했는데 네. 그 발목 밑에 뼈가 다 부서지가지고 이제 2달 조금 넘었거든 수술했는데 그래갖고 핀을 8개 박아놨거든요. 그래가 제가 사다리 세까지 기부스를 해놓으니까는 이 다리를 이제 기부스를 움직일 수 없답니까 무릎이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랫게 병원에 가서 이제 기부를 다 뜯고 이제 발목까지 해주는데 이 무릎을 지금 무릎이 억수봐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무릎을 예. 덮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머니는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신데 발목까지 이제 부러지신 경우인데요. 네. 되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생기시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무릎은 닫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연골과 뼈 조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 무릎 자체에 다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요. 그럼 그 뼈가 무릎에서 움직이는 구조물에 그 사이의 틈에 걸리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무릎을 이렇게 털거나 아니면 약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그 뼈 조각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반복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안쪽이 심해지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릎의 O자 변형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자라는 건 무릎 두 뼈 사이에 이제 동그랗게 모양이 변하면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발목은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바깥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발목이 바깥쪽으로 젖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신 분처럼 이렇게 발목이 바깥쪽으로 젖혀지면서 골절이 같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제 발목은 다 나으신 것 같고요. 기부스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굳으신 것 같으세요. 이제 이거는 무릎 자체에 이제 관절염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랫동안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무릎이 이제 그 경직이 돼서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기신 것 같으니까요. 네.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활 치료만 잘 받으시면 그 다치기 전 무릎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활 치료만 잘 받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문제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예. 네, 이어서 상담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무릎이요? 네. 전에부터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앞쪽으로, 이거 동그란 거 옆에가 앞으로 해가지고, 그 여가 막 바늘을 갖고 꼭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진주의 한솔내과하고 서울에 가서 찍으니까, 사진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그런데 너무 쑤시가지고 어떤 때는 막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네. 또 멀쩡해갖고 또 걸음을 걷는데 일어나거나 걸어다니면 뚜둑뚜둑 소리가 나거든요. 일단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셨죠? 예예. 예.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검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뼈의 겉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그 연골이 동그라미 뼈 뒤쪽에도 그 비누처럼 말랑말랑한 연골 성분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증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쓸개골이라는 그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 뒷면에 연골이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무릎에서 쓸개골이라는 건 그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앞쪽 동그라미 뼈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위에 연골에 결손이 생겨서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소리도 많이 나고요. 어쩔 때는 그 떨어진 뼈 조각이 그 사이에 끼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이 생기시기 때문에요. 지금 엑스레이만 찍으셨다고 하시는데 엑스레이로는 완전히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 MRI나 그런 좀 더 정밀한 검진을 통해서 무릎 앞쪽 뼈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관절염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마디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다리가 좀 아파서 일이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했는데요. 가서 이제 무릎 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무릎 주사를 맞았는데 3번을 맞으면 낫는 데서 2번 맞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3번을 맞아야만 완전히 낫는 데서 가서 3번 차를 맞으니까 주사를 맞으니까 주사 맞는 동시에 이 무릎이 그냥 쫙 하고 드러나는 것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드러나는 것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더 많이 이렇게 아파요. 네. 네, 그 주사하고는 그게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어차피 주사라는 게 무릎 관절 안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사를 맞고 2, 3일 정도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주사를 맞으셨을 때 좀 덜 아픈 게 오래 가신다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쓸개골 뒷면에 있는 연골의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쓸개골 뒷면에 연골의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술적 치료를 하든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먼저 급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가까운 병원 가셔서 먼저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그런데요, 지금 48살 먹는 우리 딸이요. 네. 이거 무릎에 그걸 너덜너덜 해가 싹 걷어냈거든요. 몇 년 전에요. 네. 걷어냈는데, 그게 다리가 아파가 서가 있으면 퉁퉁 붓고, 다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데, 그걸 지금 해야면 안 된다고, 60살이 돼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따님이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48세시면 아마 제거하셨다는 게 아마 반월상 연골판을 제거하신 것 같고요. 오래됐어요, 제거한 지가. 예. 반월상 연골판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골판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그 조직을 가지고 와서 그 반월상 연골판을 이제 열어가지고 대체를 하는 시술 방법이 되겠는데요. 나이가 이제 48세시면 이제 60이나 60이 넘어서는 그 연골판 이식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그 반월상 연골판이 없어진 부위만 부분 인공관절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지 연골판 이식 수술에 대한 그 치료를 받으시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을 안 해준다 그러고 그걸 뭐 좀 더 있다가 나이가 더 들어야 그걸 갈아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러면 연골판 이식 수술이 아니고 인공관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인공관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여기 하신 다 달아서 싹 걷어냈대요. 예, 예. 그러니까 뼈끼리 맞춰가지고 아파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공관절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이를 더 드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지금 뼈가 이리 한테 붙어도 거의 많은 상관이 없을까요? 연골이 결손이 있더라도 다른 여러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만 심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에 인공관절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훈 성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무릎 관리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무릎 관절 부상이 더 많다고들 하던데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운동들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겨울에 되면은 이제 스키나 그런 기타 겨울 스포츠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갑자기 하시면은 그 반월상 연골판이나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 같은 데가 손상이 잘 되게 되는데요. 그런 거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본인에 맞는 그 운동량과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이나 등산을 하다가 자칫 무릎 관절을 다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때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거는 그 두 개의 종아리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운동화 깔창처럼 그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연골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윤활 작용을 하면서 연골을 보호하고요. 무릎 관절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소에 있어서 이제 도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무릎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인데 반월상 연골판이 있어서 몸의 하중을 무릎이 견뎌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초기에 가벼운 외상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3, 4일 정도 지나면 호전이 되는데요. 네. 가벼운 외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시다가 3, 4일이 경과됐는데도 무릎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나거나 삐걱대는 느낌, 뻑뻑한 느낌이 있고 조금만 걸어도 극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이 반월상 연골판의 그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무릎뼈 사이가 뼈로 이루어져 있는 그게 그 쿠션이 없어지면서 이제 뼈가 자꾸 부딪히겠죠. 부딪히게 되면 그 부딪힌 연골이 연골염이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반월상 연골판의 그 파열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을 방치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 손상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우선 초기에 연골판 파열이 심하지 않은 1cm 미만일 경우에는 일단 부목 고정이나 석고, 보조기 등을 이용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절개하지 않고 이런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을 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30분 내로 간단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특수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관절 속에 삽입해 TV 모니터를 보면서 CT나 MRI 검사보다 더욱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하면서 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잘라내고요. 다듬어주는 방법과 찢어진 부분을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방법,
찢어진 연골을 자리에 새로운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무릎을 다친 경우에 이 외에도 이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우리 무릎에는 이제 많은 인대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대가 측부인대와 전방, 후방 십자인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측부인대는 무릎의 내측과 외측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거고요. 십자인대는 무릎 안에 속에 있는 인대를 얘기하는데요. 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뼈가 앞 뒤로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를 도와서 무릎이 움직일 때 안정성과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 십자인대가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충돌을 하거나 회전을 바꾸거나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할 때 충격이 가해지면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그 둔탁한 느낌과 함께 소리가 나게 되는데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도 통증이 심하고 걷거나 무릎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일부만 끊어진 경우에는 무릎이 붓고 멍이 들다가도 2, 3일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단순 타박상이라고 오인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무릎 통증과 부종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고요. 또한 주위 조직에까지 염증을 일으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긴 후 무릎이 붓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이 치료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초기에 다친 경우에는 이제 깁스나 약물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지만 네.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붓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재건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에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인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 가닥 재건술을 시행하고요. 손상이 너무 심하면 두 가닥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봉합술과 재건술 모두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 내시경으로 시술이 가능해서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고요. 감염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겨울철에 즐기기 아주 좋은 스포츠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같은 무릎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스포츠를 즐길 때 무릎 부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추운 날씨에는 이제 무릎 주변에 있는 관절에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시고요. 네. 또 스키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타시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근육과 인대를 갑자기 쓰시게 되면 그만큼 손상될 위험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스키를 타실 때는 양발을 이용해서 타시는 게 좋고요. 네. 넘어지는 자세에서는 무릎을 펴는 자세보다는 구부려지는 자세에서 넘어지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고 점프를 하실 때 착지할 자세를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거나 점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프를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스키를 타기 전에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스키를 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손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관절염이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이 무릎 부상을 입기도 쉽습니다. 무릎 관절염 그리고 무릎 부상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죠.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왼쪽 무릎 위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서면은 왼쪽 무릎 왼쪽이 옆에가 당기고, 일어설 적에 아프고 그래서, 예.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으시고 앉았다 일어설 때만 오금 부위가 혹시 땡기시나요? 예. 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부위가 무릎 오금 부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오금 부위에 강하게 붙어 있는데요. 그 오금 부위가 원래 파열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오금 부위에 파열이 생기게 되면 주로 앉았다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그 전화 주신 분처럼 관절의 오금 부위에 통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화 주신 분께서는 아마 그 반월상 연골판의 오금 부위 파열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산에 올라갈 적에는 아픈 느낌을 모르겠는데 네. 내려올 적에는 많이 아파서 좀 힘이 들고 그러는데요. 산을 올라가실 때보다 원래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는 내려올 때 더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반월상 연골판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압력이 가기 때문에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 내리막길 내려가실 때 그런 증상이 생기신다고 하시면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한 증상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끔 가다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조금 이런 불편해요. 오른쪽 다리가. 네. 그래가지고, 계속 걷고 다니면은 괜찮은데, 또,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 뭐 일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음날 일이 또 좀 첫 발을 내디딜 때 조금 불편하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네, 그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이유가 원래 정상적으로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나 그 반월상 연골판에서 윤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윤활액이 밤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걸어도 아프지 않으시죠. 하지만은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 아침에 윤활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발 내딛었을 때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기시는 거고요. 조금 걸을 때 안 아프신 이유는 물론 조금 걷게 되면 주변에 이제 그런 그 걸었을 때 생긴 압력에 의해서 윤활액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온 윤활액 때문에 안 아프신 경우도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신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이 아팠다가 나중에 그 뼈에 있는 부위가 통증이 이제 얼얼해진다고 하죠. 둔해지기 때문에 안 아프신 거지 원래는 아프지만 그대로 그냥 심해진 상태에서 걸어 다닐 수는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이 그러면 안 좋은 건가요? 네, 증상만 제가 놓고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많이 진행이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아침에 뻣뻣한 증상 조금 지나면은 이제 괜찮다가 이게 더 진행이 뻣뻣한 게 아니고 뒷기가 조금 아파 통증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걷기가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굽혀진다니까 굽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걸으면 괜찮고. 굽혀지는 이유가 이제 서 있을 때 그 연골이 결손된 부위가 직접 뼈가 닿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와 뻣뻣한 거와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아버님 증상으로 봤을 때는 중기 관절염 정도 진행이 되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뻣뻣한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보행에 장애가 오고 통증도 이제 아침과 점심, 저녁 상관없이 계속 통증이 느껴지시는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십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한 번도 병원 간 적은 없는데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봐야 되나요? 네, 병원에 가셔서 지금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검사를 해가지고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 연골의 손상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 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무릎 관절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또 통증도 심해져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 증상의 좀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없을까요, 선생님? 이제 겨울철이 되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뻣뻣하시죠. 많이 뻣뻣해지시고 근육과 인대가 이제 경직된 상태로 있게 되는데요. 그 반신욕과 같은 온찜질이나 찜질팩 같은 거, 무릎 담요 같은 거를 따뜻하게 좀 보온을 해주시고요. 특히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온찜질을 미리 하시거나 이제 그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담요를 무릎에 덮어서 보온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무릎에 유연함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도 좋아지고요. 네. 또한 그 산책이나 그 수영 그런 것들 평소에 많이 하셔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그 인대와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걸었을 때 무릎에 힘이 안 가고 근육과 인대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왜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관절염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좀 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관절염이 유독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서구에서는 좌식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의자 생활을 많이 하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쪼그려 앉으시거나 네. 양반다리 하시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주변에 있는 사물을 짚고 일어나시거나 그래서 무릎의 힘을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습관 그런 게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절염에 좋은 뭐 음식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따로 음식이 뭐 좋은 건 없지만 이제 칼슘에 도움이 되는 골다공증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 힘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칼슘제나 우유, 달걀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서 뼈를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뼈가 튼튼하게 되면 그 무릎 주변에 있는 그 뼈의 힘으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의 통증도 그만큼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식사를 하실 때도 그 뼈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게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겨울철 무릎 관절 챙겨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관절염이 걸리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나중에 병원을 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무조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요. 특히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그 활동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됐다 보니까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관절을 살리면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아픈 무릎을 참지 마시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정확하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피부는 비교적 낮은 온도인 40도나 45도 정도에 오래 노출됐을 때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핫팩이나 전기장판 등 온열 제품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저온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고온에서 입는 화상보다 오히려 피부를 더 깊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핫팩은 맨살이 아닌 꼭 옷 위에 붙이시고요. 잘 때 전기장판 또는 온수매트 이용할 때는 두꺼운 이불 그리고 요를 깔고 37도 이하로 온도를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